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그 간담회 가셔가지고 개혁 흐름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임기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좀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 이제 지역을 돌면서 지역의 많은 국민들하고 소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왜 개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국민 속에서 직접 소통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당내 투표비 개혁으로 좀 엇박자 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저는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혁신에 대한 의지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어제도 원내대표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 선출 과정의 공약상으로 이제 혁신위를 말씀하신 바가 있고, 다만 이 혁신위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지도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원내기구로서의 혁신위를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원내대표 차원에서 원내대책기구로서의 혁신위가 어떠한 권한을 갖는지는 당원에 따라서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여하튼 혁신위가 원내기구로서 출범하게 된다면 당원 여론조사를 첫 번째 과제로 부의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원내대표께서 그 선거 과정에 공약을 내세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수기형 정책정당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수기형 민주정당으로서의 모델을 연장해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수기형 민주정당이라는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고민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원 투표, 당원 여론조사를 제도화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안마다 당원분들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수기형 정당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범지지층, 중도층이라든지 보수층의 국민 여론조사도 우리가 상시할 수 있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책 패널들을 구성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수기 정책 정당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여론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럼에도 이제 원내대표께서는 혁신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혁안을 확대 논의하기 위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대 논의하실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꼭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당원분들 많은 분들께서 당이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반성할 용기라든지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선거가 끝난 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우리 당은 아직도 이 패배에 대한 반성에 누가 반성할 것인가, 어떻게 반성할 것인가, 무엇을 반성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를 시작도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선거 패배에 백서를 쓰고 오답노트를 쓰는 과정들이 비단 목소리가 높여질 수도 있고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찾아 나가고 구성원들끼리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정당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인천 관련해서 전대 관련해서 의견 일치 좀 보신 것 같은데 그 시점은 8월로 하시는 걸 된 거지 또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 원내대표께서 선수별 의원분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전대 시기가 가급적 빠르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다수로 총의가 모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전대 시기는 제가 개혁안에 마지막 그 시기가 9월 초까지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것보다도 빠른 것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당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분들 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전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원래 비대위 의결 사항인데 지금 비대위가 없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전국위의 의결을 거칠지 아니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칠지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를 좀 검토해서 언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혁신단원 토론회
다녀오시고 나서 거기서 그 전문가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토론회에서 좀 나오는 얘기 듣고 좀 느끼신 바가 있으실까요? 두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는 특히 그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격차 해소, 그다음에 중도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에 공감을 했습니다. 보수정당이 나아가야 할 곳은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따뜻한 보수의 길을 가는 것이 저는 앞으로의 보수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모이셨던 의원님들끼리 많은 공감대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보수정당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는 인사청문위원을 향해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약한 행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인사청문위원을 향해서 공격하고 검증하겠다는 태도는 정말 적반하장의 태도인 것 같고요. 주진우 의원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반대로 말하면 김민석 지명자라든지 민주당이 가장 아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만약에 아니라면, 그리고 해명할 것이 있다면 민주당이 해명하면 되는데 오히려 주진우 의원의 메신저를 향해서 공격하는 행태는 굉장히 반민주적이고 위험한 행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의원이 총리 지명자도 아니고 인사청문위원인데 김민석 지명자께서는 주진우 의원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발표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이 김민석 지명자를 향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많은 시민들 그리고 언론인분들께서 3년 전에 지난 정부를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에 저희가 여당이었습니다. 사회부총리 지명자라든지 보건복지부 지명자를 향해서 당시 국민의힘 여당 내에서 사퇴하라는 목소리들 나왔고 건강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것들 이뤄냈는데 지금 김민석 지명자에 대한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 전무합니다. 오히려 감싸기를 하고 있고 인사청문위원을 공격하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1급 체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의원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함께 김민석 지명자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인사철회를 요청할 것을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북악스쿨 의혹 관련해서 국내의원 얽힌 의혹들 발표라고 또 다시 촉구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글쎄요, 선거 때부터 계속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드러난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그 선거 때마다 여론 조작이라든지 댓글 조작의 원조는 민주당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